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19%,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1.2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2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전날의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은 나타났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는 FOMC 정례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25일부터 이제 이틀간 일정으로 FOMC 정례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되면서 연일 증시에 이렇게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페드가 자산 매입의 완전한 종료 시점을 앞당기고 양적 긴축 시기에 관련해 진전된 논의 결과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페드가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1.78% 위로 올라섰는데요. 미 국채금리 상승 속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유럽에 추가 병력과 자원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일 유럽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이 내놓는 행동과 입장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 측의 문서로 된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날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가 올해 세계 경장률 전망치를 4.4% 하향 조정한 점도 증시에 이렇게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종전 4.9%에서 0.5%포인트 낮춰 4.4%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4.0%로 지난해 10월 예측보다 1.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또 IMF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일본으로부터 성장률이 25년 만인가요? 네, 역전될 수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가 가장 큰 건 결국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8월부터 세 차례 금리 인상 강행해 왔습니다. 일본은 계속 동결을 해왔고 참 매우 속상한 조치였지 않나 싶은데 네, 오늘 한번 또 시장 보면서 또 시장에서 어떻게 체크하는지 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3.8을 기록해 전월 115.2에서 하락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11.7은 웃돌았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월 제조업 지수는 8로 전월 16에서 크게 낮아졌고요.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S&P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계절 조정 1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로 18.8% 상승했습니다. 이는 10월에 19% 상승해서 하락한 것으로 3개월째 둔화된 수치입니다. 이날 국제 유가도 체크를 해볼게요. 네, WTI 빨간불을 켰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및 원유 생산 차질 우려 등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WTI 3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여기 2.29달러 상승한 2.75% 상승했죠. 85.60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뭐 애플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1.14%였는데 지금 시외에서 더 빠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쪽도 다 전체적으로 심하게 이 빠진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IBM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실적 관련해서 좋게 움직인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미국장 나스닥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기술주들 네,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66%. 사실 시간 외에 그 실적 발표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근데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좀 그런 의견 속에서 지금 시간 외에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7.47% 하락 중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GE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5.98% 어제 하락했는데 공급망 악화 그리고 예상치 밑도는 실적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 화이자 같은 경우 화이자 같은 경우 이제 1.94% 정규장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미크론에 대응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뉴스 속에 이렇게 또 빨간불을 켰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2.66%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사실 미국장 전날에 저점은 잡혔다라고 보고 있지만 흐름이 그렇다고 절대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 계속 흐름 좋은 건 결국 카드사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 때문에 이제 흐름 좋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은행주들도 그렇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지금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 에너지 쪽, 석유 쪽 흐름 좋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 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우리나라장, 어제 진짜, 와, 빠질 만큼 빠지는구나. 이러면서 어제 정말 힘들게 바라봤을 장인데요. 종가에 좀 끌어올리나 했었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오늘 좀 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나라 장도 좀 단기 저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오늘도 우리 같이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지금은 종목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심리 싸움이잖아요. 주식도 거기서 같이 겁먹고 쫄아서 투매에 동참한다거나 이 패닉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같이 던져가지고 손해를 크게 보지 않도록 그렇게 멘탈 관리하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같이 시장 바라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